경제를 단속하는 요원이 2명밖에 없어. 네. 밤에 술 처마시는 걸 어떻게 그걸 단속할 거야, 그걸. 거기다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델타 변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델타 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죠.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의 특징이 이제 감염은 빨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백신을 접종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서 치명률이 낮아진 경향도 있겠지만, 그 델타 변이라는 그 변이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콩밭에가 있어, 마음에. 오세훈이 윤석열을 만나면서 세월호 유가족 안 만나는 거 봐요. 진짜 그건 괘씸하더라고요. 박형준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내가 봤을 때 온통 오반루프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땅을 그렇게 많이 사놨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오발로프 안 만들면. LCT 그거 지금 사회에 환원했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 아들한테 환원을 했겠죠. 사위 사위 환원. 이명박의 청계재단. 예. 그런 방식일 거라고 나는 네. 보는데. 자, 코로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4.3%로 올렸습니다. 저기 한번 보실까요? OECD는 3.8, ADB는 4.0, 한국은행은 4.0, 정부는 4.2, IMF는 4.3. 사실상 후반기로 가면서 다른 전망들이 더 상향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장과 분배냐 할 때 성장이면 다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장이 돼야만 분배도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그 성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IMF에서는 4.3으로 지금 아마 다음에 나올 다른 무슨 뭐 신용평가기관 등의 전망 등은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1년 성장률 조정폭 비교. 조정폭이라는 게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해서 그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21년 초반에 예상했던 것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죠. 지금 일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후진국. 도쿄올림픽을 한국이 주고 있잖아요. 각종 그 예. 기반에서 0.5 마이너스 0.5고 한국은 0.7 올랐잖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가 마이너스 3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인구나 이런 게 중국보다 훨씬 더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데 예상치에서 또 3%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IMF에서 이제 예측한 건 워낙 눈에 띄는 뉴스여가지고 언론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는 건데, 그동안 언론이 꼭꼭 숨기고 있었던 뉴스가,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 무역 수출액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이 그 K방역이라는 이 브랜드 하나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수출 액수가 늘어난 거지. 그러면 물량 하나당 단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IMF에서 이런 그 예측을 했다는 건 그 상반기 동안에 대한민국 무역 수출 실적을 보고 다시 예측치를 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그 상반기 동안 그렇게 잘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잔대가리 하나는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진짜.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쌩까는 거에 놀라운 거야. 그 진짜 빅뉴스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쌩까버리더라고. 뭐냐? 남북한이 한 라인을 다시 연결했단 말이에요. 예. 두 군데가 있어요. 저쪽 서해 쪽에 그 군인들끼리 하는 한 라인하고 판문점 쪽에 있는 한 라인. 이 두 개를 어제 다 연결을 했거든요. 진짜로 뉴스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방역도 방역이지만 경제도 경제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임기 내내 어떠한 북한 리스크도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그 트럼프가 그냥 양아치 짓 해놓고 간 사이에 북한 입장에선 좀 빡이 쳐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서로가. 이걸 다시 연결하고 그 사이에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서가 여러 번 오갔다. 우리는 그럴 거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어제 그런 기자 하나 있었죠. 한 10분, 20분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1년 됐는데
아무 성과 없다라고 보도를 냈는데 1, 20분 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 엿을 네. 먹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연히 봤던 댓글이 생각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이 통일을 해도 모를 거다. 보도를 안 해서.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언제 통일됐대?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보면은 언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1주년 최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날이 네. 정전협정 기념일이라는 것도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 약간 그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 일주일 전에 먼저 개통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개통하고 발표하는 날짜 조정을 날을 할 때. 정전 협정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7월 27일 6.25가 끝난 날이고요. 이승만이 그 삽질한 나라니까. 6.25가 끝난 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종전선언까지 가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 이게 남북한의 문제만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까 근데 청와대가 통일부에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주무부처가 계속 통일부가.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음. 이인영 장관의 성과라고 보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모 대표가 뭐 우리 준석이. 일도 안 하는 통일부 뭐 없애야 없애야 된다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왜 이준석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모 네. 대표라니.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꺼내기 싫은 거지. 그치. 아, 그 죄송합니다. 깊은 뜻을 그치. 몰라. 준수가 역시. 들었나 준수가.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일부 방송이 소위 똥파리들을 이야기할 때 네. 실명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 그치.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아, 쟤들이 우리를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제 발언이 적절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죄송- 준석이도 죄송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는 거죠.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돼 버리고 이럴 때 발끈할 수 있거든요. 왜? 여론 때문에. 예.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요. 북한 인민들의 여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쪼르르 못 달려간다고. 우리가 뭐 백신 줄게, 식량 줄게 하면 오 주세요 못 달려간다고. 왜? 그 사람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줘야 한다는 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에 홍수 이후로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좀 기아 상태로 돌입할 직전인 상황인 만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옥수수도 지금 작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굶는다 안 굶는다 뭐 그 세 끼 먹던 거 두 끼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채팅창에 이낙연 후보가 나타나셔서 저도 즐겨보는 방송인데요. 새날 구독, 좋아요 엄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분 누구실까요? 이거 패러디 사람들이. 패러디 계정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14개월 만에 그 끊겼던 한라인이 지금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 한라인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써먹으려면 엄청난 것들이 써먹혀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니들 도발하는 거 아니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것도 쓰이고요. 남북한이 급히 연락해야 될 때 그 연락하는 그 한라인을 통해서 서로 의견 나눌 수 있고요. 굳이 안 넘어가도. 시대가 나는 그게 한라인도 웃긴 게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굳이 유선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법적으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남북이 통신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선으로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개선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뭐 근데 아까 급하면은 메일로 보내도 되고 뭐 메신저로 보내도 팩스를 되죠. 보내도 되고 카카오. 그러니까 뭐 로이터가 오보를 냈다고는 하는데 남북이 정상회담 곧 열릴 거다. 청와대에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오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정상회담 열리면 열릴 수 있는 거죠. 가까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로이터가 거죠. 뭔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서 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오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3번 이상을 만나신 분들이니까. 다만
그 임기 말에 마무리를 잘 해 두시면 다음 정권 초기에 정권만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요. 나는 여기서 문 대통령을 좀 엄청나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게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맞아요. 뭐하냐 지금 북한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저러는데 왜 북한만 빨아주냐 뭐 수도 없이 많은 저번에 그 정예부대 그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해서도 북한 백신 줄 거 있으면 뭐 거기다 맞춰라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묵묵히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물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다시 헤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사귀던 사이였는데 몇 개월 동안 안 만났는데 서로 소중함을 다시 알게 돼서 서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헤어지기 힘듭니다. 근데 중간에 내 차를 폭파시켰는데도 용서해야 되나요? 괜찮아. 그럼 뭐 얼마나 피해 있다고. 그 차를 예. 폭파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예. 화분 하나 던졌다. 두 사람 이 사이에 정도. 기념물이 하나 있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곰인형 큰 걸 줬는데 요걸 그 남자친구 보라고 곰인형을 불태운 사건이에요 그게. 곰인형 그 다시 그거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무튼 문 대통령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요. 이인영 장관도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잘 뭘 못한다. 왜 의전만 하냐 해서 민주당의 실세 정치인 원내대표 출신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갔는데 그 어려운 과정의 성과를 저는 하나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더 충분해요. 예. 일한 거죠. 서로 연락할 통로를 만들어 놓고 서로 친서를 주고 받았는데 이제는 날 잡는 것밖에 안 남았지 뭐. 그러니까 그 통일부가 뭐 성과가 없으니까 없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뭐 통일부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어떤 성과를 뭐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점수 땄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임기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라인을 연결하면은 연결한 걸로 끝내요. 이렇게 다시 연결하는 거 보면서 뭐 북측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던데 그 한 라인은 그렇게 써먹으려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는 거야. 남북 정상회담 제가 단언컨대 이 대통령 임기 전에 있습니다 한 말. 저는 그게 내년 3월 이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쯤에. 그렇죠. 보란 듯이. 그 설 전에. 보란 듯이. 예. 거기에 바이든이 떠오는 거야. 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코로나 방역 이야기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예요? 국민의 생명 지키는 거거든요. 예. 평화가 최고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만 없어도 이 군비 줄일 수 있고 전쟁 안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통일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인영 장관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쿨하시네요. 별거 아닌 듯이 페이스북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